네, 반갑습니다. DSA 컨설팅 대표 김대용 원장입니다. 채널 소개 영상인데 일단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면 저는 인적 자원 개발 및 교육 설계 컨설팅을 주로 했죠.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시더라고요, 일반인 분들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교육기업에 어떤 필요한 교육 프로세스를 개발해서 이제 주거나 아니면 자문을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최근까지는 고시 학원가 쪽에 행정고시, 그 다음에 9급, 7급 가르치는 필기 과목 학원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학원들이 사실은 교육기업이에요. 거기서 이제 학습 멘탈 관리, 그 다음에 학습 진로 설계 이런 것들 이제 컨설팅 제일 최근에는. 그 다음에 이제 직접 강의하는 거는 성인 대상으로는 5급, 7급 준비생들 헌법 강의 했었고, 그리고 이제 제일 최근까지 하고 있는 거는 심층 면접 코칭 프로그램으로 이제 수험생들 가르치는 거. 그 다음에 고위직 승진 할 때 필요한 어떤 테스트 하는 게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공기업 같으면 이제 뭐 고위직으로 이제 승진할 때 내부 심사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 회의를 주관해서 경영 실적 위기 상황에서 이제 회의를 주관해서 뭐 벗어날 수 있게끔 회의를 주관하는 어떤 테스트를 받는다든지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거 이제 그런 분들 대상으로 코칭하거나 아니면 이제 전직하는 분들 공공기관 내에서 이제 다른 이제 소속으로 옮기는 분들 코칭하거나 이제 그렇게 진행을 했죠. 진행을 했고, 제가 이제 사교육 시장에서 활동한 거는 거의 20년이 넘어가는데, 국내 논술이 처음 도입됐을 때, 그게 97년도에 아마 대입에 논술이 처음 도입됐을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리고 나서 이제 초등학생 대상으로 제가 학원가에서 90년대 말인가 예? 이제 그 박학천 논술이라고 교재가 그때 막 만들어졌어요. 2000년대 초인가 90년대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그 다음에 초등학교 5학년 대상으로 논술 수업을 처음 시작했어요. 처음 시작했고 90년대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래됐죠. 오래됐는데 이제 논구술, 논술 가르치기 시작했고, 지금 그때 가르쳤던 학생들이 아마 지금 학부모님들 세대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최근에 가르치고 있는 이제 공공기관 쪽 관련된 분들은 일기생들이 지금 다 40대 초반이거든요. 일기생들이 40대 초반이고, 그렇게 쭉 가르쳐 왔어요. 가르쳐 왔고, 심층 면접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NCS 기반으로 우리가 다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졌거든요. 이게 부모님들은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아마 이 채널을 주로 구독하시는 분들이 이제 학부모님 아니거나 아이들일 것 같은데, 심층 면접 그러니까 뭐 5급 공채 행정고시나 아니면 9급, 7급, 그 다음에 이제 메이저 공기업, 금융공기업, 한국은행 이런데 이제 면접 프로세스가 다 표준화 작업이 끝났어요. 노무현 정부 때부터 박근혜 정부 때까지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표준화 작업을 끝냈고, 제가 그거 기반으로 이제 채용 프로세스를 설계하거나 이제 가르치거나 아니면 어떤 기업체의 이제 채용 프로세스 자체를 설계하거나 이런 건데, 이게 잘 안 하죠. 안 하니까 이제 주로 이제 수험생 대상으로 가르치게 됐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딸아이가 제가 결혼을 늦게 했어요. 결혼도 늦게 하고 아이도 좀 늦게 가졌고, 이래서 딸아이가 이제 8살이에요. 제 친구들은 자녀들이 대부분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인데 저는 이제 좀 결혼을 많이 늦게 해서 딸아이가 이제 8살인데 제 집사람도 이제 공무원인데 원래 이제 공무원 하기 전에 수학, 영어를 가르쳤었거든요. 수학을 가르쳤죠. 주로 수학과.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교육에 맡기기보다는 제가 이제 교육 프로그램 설계도 하니까 이제 교육 프로세스를 설계해서 그 요즘에 뭐 IB 프로그램 뭐 이렇게 난리잖아요. 그게 원래 새로운 게 아니거든요. 그것도 제가 이제 어떤 프로그램인지 설명드리고
집에서도 부모님들이 조금만 신경 쓰시면 그 방향성대로 지도를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제가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형태, 이제 그 IB 프로그램 같은 형태가 저는 이미 이제 그 코칭 프로그램에서 활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핵심 축이 브루노의 자기 주도 학습,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프로그램의 아주 핵심 축으로 들어가요. 일부분으로. 전체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코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우리 딸아이를 위해서 이제 그렇게 프로세스 설계하고 지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국어, 사회, 논술을 담당하기로 했어요. 담당하기로 했는데, 이제 효과는 좋아요. 이제 집사람은 엄마표 영어잖아요. 엄마표 영어인데 딸아이가 지금 외국인하고 자연스럽게 대화할 정도가 돼요. 대화할 정도가 되고 이제 화상 영어 위주로 이제 하는데, 그리고 이제 읽기 쓰기는 영어를 이제 가르치거든요. 집사람이 이제 먼저 말문이 트여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뭐 외국인 선생님들은 대부분 다 이제 딸아이가 한국에서만 교육을 받고 잘한 거에 대해서 조금 놀라워해요. 영어를 이제 아주 잘하니까 말을. 그래서 이제 저희 부부가 하는 교육 진행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제가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이제 집에서 직접 이렇게 지도를 하면 좋은데 그게 너무 한정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8살 넘어가니까 일단은 세계사랑 한국사는 이제 2, 3회독 이제 교재를 다 바꿔가면서 한 3회독 정도는 했거든요. 전체. 그 다음에 이제 과학하고 인문 쪽으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는데, 일단은 책에 흥미를 가져야 되니까, 제가 이제 많이 터치는 하지 않고 아이가 이제 편안하게 볼 수 있게끔 유도만 해주고, 이제부터는 제가 이제 가르쳐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고민했던 게, 이제 유튜브 채널을 활용해서 제가 이제 딸아이를 위한 이제 테마별로 강의 영상을 올리면 이제 아이 보고 그걸 보게 한 다음에 과제를 작성하면 제가 이제 그 과제를 직접 코칭하는 걸로 이제 정했는데, 그래서 원래 이 채널을 비공개로 진행하려고 했거든요. 이제 딸아이만 볼 수 있게 링크를 걸어서 그랬는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재능 기부 삼아 이제 다른 학부모님들 고민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특히 지금 우리 그 공공기관 이제 현직자들이죠. 형통할 현직자라고 하는데, 제가 가르쳤던 우리 학생들을 형통할 현직자라고 제가 부르는데, 우리 현직자분들 중에 이제 초중고 자녀를 가진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분들도 고민 상담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겸사겸사 우리 딸아이도 가르칠 겸 이제 이 채널을 그냥 오픈해서 이제 한번 운영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이 채널을 이제 만들었고, 원래 비공개로 하려고 하다가, 그래서 이제 문해력 특강을 올려드릴 건데, 제가 지금 문해력은 성인 대상,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공직자, 이제 공무원, 경찰, 대통령 경호 7급, 국정원 7급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심층 면접이 많이 어려워졌고 비중이 높아요. 비중이 높은데 지금 MZ세대들이 문해력이 너무 낮다 보니까, 제가 한 10년째 지금 계속 코칭하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지금 MZ세대들, 제 기준에서 MZ세대는 35 이하인데, 만으로 35 이하들이 이제 문해력이 많이 떨어져요. 이 친구들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 친구들을 위한 이제 문해력 특강을 제 원래 본 채널에 계속 올리고 있었어요. 그 유튜브 DSA 컨설팅 채널이라고 우리 현직자들 위한 채널인데, 거기에 이제 올려드리고 있었는데, 이제 요거를 초중고생들한테 이제 맞게끔 내용을 새롭게 구성해서 이제 제 딸아이 가르치는 목적이니까,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대상으로 먼저 올릴 것 같고, 주제는 인문고전, 논어, 그 다음에 이제 역사 사건을 재구성해서 이제 올리고, 문해력 특강을. 이제 지금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게, 문해력이 그러니까 글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이라고 자꾸 착각을 해요.
일부 전문가들도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오히려 공부를 해야 된다, 독서를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독서량이 지금 젊은 친구들도 명문대 간 학생들은 독서량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명문대생들끼리 비교했을 때 제가 성인 대상으로 아주 오랫동안 가르쳤잖아요. 명문대 출신자임에도 불구하고 MZ세대들, 이하 세대들, 지금 특히 20대들은 같은 명문대 출신이지만 문해력이 현저히 떨어져요. 그거는 책을 많이 안 읽어서라기보다는 정보 수집 환경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서 그래요. 지금 그거에 관한 영상은 제가 따로 올려드릴 거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래서 제가 말하는 문해력이라는 건 메타 문해력인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련의 이제 생각하고 행동하는 양식들을 이제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포괄적으로. 예. 거기에서 이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도출할 때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들 사이에서 맥락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때 뭐 글을 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대화, 이제 다른 사람한테 어떤 대화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일련의 그 메타 문해력이라는 그 과정이 지금 MZ세대가 현저히 떨어져요. 그거는 이제 책을 읽는 독서량이보다는 정보 수집 환경 자체가 많이 달라져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강의는 이제 뭐 입문 고전을 통해 가지고 내용 잠깐 소개해주고 아이 보고 내용을 설명하고 네가 이제 뭐 요약 정리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과제를 내준 다음에 토론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역사 사건 재구성하고, 이제 중고등학교 올라가면 국제 인권 사례들,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러니까 이제 IB 프로그램 안에 토크 과목이라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게 제가 볼 때는 그 프로그램 안에 핵심 과목 중에 하나거든요. 요거를 이제 딸애한테 직접 가르치려고, 국내에는 이게 이제 한글판 교재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영어 원서를 가지고 이제 그 프로그램을 한국 실정에 맞게 이제 딸애한테 쉽게 가르쳐 주려고 이제 이거를 재구성하고 있거든요. 그때 사용될 주제들을 미리 끌어다가 이제 문해력으로 가르칠 예정이에요. 가르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채널을 구독하는 학부모님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좀 고민해 봤는데, 이제 과제를 제출하고 딸아이가 이제 과제 제출한 걸 가지고 제가 이제 코칭을 할 때 그걸 영상에 담아서 올려드리면 집에서 자녀분들 지도하기가 좀 편할 것 같아요. 편할 것 같고, 제가 이제 사실은 이런 어린 학생들, 초중고 미성년자 대상으로 가르친 거는 거의 9년 만이에요. 그 마지막으로 가르쳤을 때가 링모모모라고, 거기가 이제 어학원인데 진로 진학까지 같이 담당하는 규모가 이제 특목고 준비생들이 한 2,000명 정도, 수험생들이. 그 다음에 이제 특목고생들도 많이 다니고, 국내 최고 특목고생들도 이제 대입을 위해서 많이 다니고, 외국에 이제 그 진학하기 위해서 외국 대학에. 제가 거기서 이제 진로 진학, 그 다음에 뭐 학생부 종합 전형 있죠. 자소서도 있고 면접도 있잖아요. 그 관련된 컨설팅 팀장이었거든요. 그래서 포지션이 선생님들, 이쪽 분야를 희망하는 선생님들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도 직접 지도하고, 팀원들은 다 선생님들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게 이제 9년 전이에요. 9년 전이고, 그 이후로는 계속 이제 성인 대상으로만 가르쳤는데, 저도 좀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아이들 눈높이로 맞춰야 되니까 내용을 전부 다 쉽게 풀어서. 이제 성인 대상으로 가르칠 때는 이제 헌법과 법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뭐 범죄 케이스 상황을 이제 재구성해서 이제 가르치고 이랬는데, 이제 아이들은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내용을 구성해서 이제 가르치고, 딸아이가 과제 작성한 거 이제 제가 코칭하면서 그 영상을 촬영해서 학부모님들이 그걸 보면 본인 자녀들을 이제 지도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편할 것 같고, 뭐 선생님들도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진로 진학은 지금 요즘도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죠. 이게 원래 나온 취지와 개념상 이게 학원에 안 가도 돼요. 그리고 입시 컨설턴트의 도움을 안 빌려도 부모님이 조금만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아이의 그 성장 스토리를 전부 다 기록하고 저장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그 방법을 세련되게 저장하고 기록하는 걸 잘 못해서 학원에 맡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9년 전에 맨 마지막으로 있었을 때 거기서는 이제 그 진학률이 압도적이었어요. 거기 선생님들은 어마어마했어요. 그 학벌들이, 선생님들 학벌들이. 뭐 하버드, 예일 졸업자에 이제 시카고대 박사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맡기는데 제가 볼 때는 다 쓸데없어요. 왜냐면 이제 이걸 컨설팅하는 선생님들 자체가 이게 전문 분야는 아니거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컨설팅 하는지도 가르쳐 드리고 이랬는데 그 희망하는 이제 예비 선생님한테는 가르쳐 드리고 했는데 이게 이제 방법만 좀 알면 부모님들이 이제 경제적 여유가 없는 부모님들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 개그맨 서세원 씨 따님 있잖아요. 그 미국 변호사 하신 여성분 이름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우연히 봤는데 본인이 이제 본인이 MIT를 갔나? 근데 이제 하버드는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고등학교 때 엄청 성적이 우수했는데 하버드를 떨어졌는데 하버드 붙은 학생 중에 다른 어떤 학생은 뭐 이제 공부를 그렇게 잘한 건 아닌데 뭔가 스토리가 있더라. 뭔가 스토리가 있어서 인생을 살아온 역경의 어떤 그걸 고난을 극복한 스토리가 있어서 하버드에 합격한 친구들도 있더라. 그래서 하버드는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사실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입시 제도가 처음에 등장할 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인재를 선별하기 위해서 등장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대부분 맞벌이에 부모님들이 그거를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니까 결국은 그냥 사교육 시장에 학원에 맡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학원의 선생님들이 이제 그걸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전에 뭐 드라마에 무슨 드라마에 입시 컨설턴트가 나와서 막 이런 걸 관리해주는 그런 게 있었다고 하던데. 그래서 그런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좀 세련되게 기록을 저장하고 아이의 스토리를 옆에서 이제 부모님의 역할은 지도해주고 저장하는 역할이에요. 그거를. 그러면 이제 아이가 고등학교쯤 됐을 때 스스로가 그 살아온 자기가 이제 초중고를 거치면서 도전하고 이제 실패하고 그리고 또 성취했던 것들을 자기가 기록만 남겨주시면 아이가 이제 요약 정리해서 대학 그 입시에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이제 좀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진로 진학 관련해서는 제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심리학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실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통제된 변수 하에서 실험을 해서 연역적 도출을 할 수가 없거든요. 사람을 대상으로 하니까 사람의 정신 세계를 대상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심리학에서는 실험이라는 게 관찰법 어떤 특정 상황에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양식을 관찰해서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하거나 아니면 이제 설문지법이라 해서 설문지를 통해서 이제 응답한 걸 가지고 이제 분석하거나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한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뭐 본인 동의하에 성인들이라면 본인 동의하에 어떤 통제된 환경장치 만들고 거기서 이제 실험을 진행할 수 있지만 그것도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이 성인 대상으로 하는 이 심리학 부분도 이제 그런 과학적 이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도출하기 힘든데 어린아이들은 더 심하죠. 어린아이들은 그런 실험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설문을 통해서 설문지법으로 정확하게 할 수도 없고 결국은 관찰이거든요. 근데 이 관찰을 통해서 어떤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들이 대부분 기납적 도출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통계 데이터죠, 그냥. 예. 여러 가지 유사 케이스에서 이제 어떤 유의미한 결론들을 도출하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제가 이제 제 친구들은 먼저 이제 다들 결혼하고 아이를 먼저 다 키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다 컸으니까 그 아이들 이제 키울 때 항상 저한테 고민 상담했던 내용들을 들어보면 본인들이 이제 아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이나 아니면 선생님한테 이제 그 내용을 들었을 때 이제 요러요러한 내용인데 맞냐라고 저한테 물어봐요. 근데 제가 딱 보면 전부 다 본인의 개인의 경험을 일반화시켜요.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인 게 나는 우리 아이를 이렇게 키워서 뭐
국내 최고 명문대를 보냈다. 우리 아이를 이렇게 키워서 뭐 하버드를 보냈다. 서울대를 보냈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부모님의 그러한 경험칙을 딱 보면 1번어에 오류가 많아요. 그게. 저는 이제 수십 년간, 2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쳤고, 최근 10년간 이제 성인 대상으로 한 해 수백 명씩 코칭하면서 1대1 코칭으로 진행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성인 대상으로 코칭할 때는 성장 배경을 먼저 1시간 정도 같이 분석을 해요. 이제 다들 성인이니까 제가 가르쳤던 분들 중에 최고 명문대, 그 다음에 미국의 아이비리그 석박사 학위자분들도 꽤 많았어요. 제가 이제 이 심층 면접 관련해서 1세대거든요, 국내. 그러면 이제 이분들은 제가 이제 성장 배경해서 여러 가지들을 이제 적어서 제출하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1시간 동안 서로 분석을 해요.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가정 환경에서 어떤 부모님의 교육 철학은 무엇이었고, 그 다음 가정 환경은 어땠는지, 도시 환경은 어땠는지, 학교 환경은 어땠는지, 그러한 환경 속에서 본인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성장했는지, 나중에는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이제 역으로 추적에 들어가요. 제가 이제 수험생들하고 같이. 그러면서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제일 최근까지 있었던 건 한 10년 정도의 데이터가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통 요소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풍족하진 않았지만 뭐 매우 부유한 집의 이제 자녀분들도 있고, 이 수험생들이.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았음에도 명문대를 간 친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공통 요소들이 보여요. 이렇게 추출이 된다고. 기납적 추출이에요, 기납. 네. 그러니까 뭐 우리 아이 2명을 하버드 보냈어요 했을 때 이제 그분도 사실은 경험치에 의해서 그걸 일반화시키는 건데 데이터가 너무 작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맞죠? 저는 한 해 수백 명씩 코칭하면서 그걸 역으로 추적에 들어갔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10년 가까이 가르치면서 나온 어떤 통계 데이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이분들보다는 제가 좀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워낙 많은 표본 집단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연역적 독출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제가 이 관련해서 뭐 고민 상담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때는 항상 제가 가진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명할 뿐이지 이게 전부 다 절대 진리거나 절대적으로 옳다 그렇다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그래서 제가 지금 유튜브에 보면 뭐 미술 심리 치료 뭐 이상한 타이틀인데 그 타이틀 자체가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그랬는데 뭐 갑자기 뭐 남자 아이들의 이런 행동들이 뭔가 뭐 문제가 있으면 요렇게 해라. 그 다음에 뭐 이제 정신과 선생님인데 뭐 아이들의 문제에 있어서는 요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분들 나름대로 어떤 이론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맞죠? 근데 그게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분명히 한계점도 있고 그리고 그때 가르치는 그 내용이 사실은 전제 조건들이 달라지면 또 내용이 상반되게 결과가 도출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이제 가진 통계 데이터상으로는. 그래서 그런 오류 부분도 사실은 누가 옳다 그르다 보다는 이제 어떤 그러니까 변수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이게 다르게 적용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 관련된 내용을 올려드리더라도 그냥 참고사항으로만 활용하셔야 돼요. 참고사항으로만 활용하셔야 되고 사실은 이제 코칭을 전문가한테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고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리는 거는 그냥 조금 사안을 단순화시켜서 제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명하는 거니까 그냥 저런 부분도 있구나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아이패드로 판사하는 게 좀 낯설어서 아직도 좀 글자는 양해해 주시고 그래서 채널을 이렇게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 딸아이를 위해서 이게 하는 거라서 약간 좀 범용성이 떨어질 수는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네. 그래서 그거는 좀 양해를 해주시고 어쨌든 제가 올려드린 영상이 학부모님들이나 이제 자녀분들 이제 초중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개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거니까 도움되기 바라고 이제 고민 상담 이런 거는 궁금하신 사항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다 이렇게 추려가지고 모아서 올려드리고 대신에 좀 매너가 없는 거, 매너 없는 댓글 있잖아요. 매너 없고 뭐 욕설이나 아니면 뭐 다른 쪽을 비방하는 내용. 하여튼 종합적으로 매너가 없는 분들은 다 차단할 겁니다. 제가 뭐 이 유튜브 채널로 해서 뭐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뭐 이걸 해서 뭐 구독자를 많이 놀리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뭐 이런 채널에 구독자가 있는 채널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목적이 아니니까 좀 매너 없는 분들은 다 차단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차단됐지 이러면 본인이 글 남겼을 때 그 뉘앙스라든지 매너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부 다 차단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